이미 분양된 주택 재고 중에서 한 45% 정도, 그러니까 절반이 미분양으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거를 정부가 모두 다 사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6에서 한 8% 정도로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0으로 수렴하는 모습들을 중국 정부 주도로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마련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박수연입니다. 로컬 자금들이 실제로 좀 많이 들어왔고요. 여기서도 한 두 부류 정도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컬 자금의 첫 번째 부류는 최근에 MZ들이 그렇게 중국 안에서 계좌를 많이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유입하는 이런 세대들은 주식 투자 손실에 대한 이 아픔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하는 편이고, 주로 중국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성하는 카테고리 에 있는 산업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이 9월 말에 경기 부양책 내놓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섹터별로 수익률을 보면 IT텍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신규 자금이 로컬에서 첫 번째 부류가 집중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중국 정부도 지금 중국판 밸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판 밸류업을 하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금융사들한테 우리가 자금을 일정 부분 수합해 줄 테니까 이 수합해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주식만 사라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고요. 수합을 할 때 담보물이 필요한데 이거는 국채라든지 뭐 회사채 이렇게 우량한 물 위주로 가지고 오면 이걸 가지고 유동성을 대출해주고 수합 레이트 금리가 뭐 한 1.2%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고배당주를 굉장히 무지성으로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배당주의 이거 수익률을 보면 3% 후반에서 4% 중반 요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수익률이 무난하게 2%에서 3% 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쪽에 투자 굳이 하지 않고요. 정부가 빌려준 돈이고 저리로 받았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자금이 기관 주도로 좀 들어가는 게 있고, 여기 또 연결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중국판 밸류업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주주 환원을 하는 건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상장사가 우리 자사주 매입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좀 유동성이 부족해요라고 하면 상장사 대상으로 상업은행이 대출을 해줘라. 근데 이 대출 자금은 상업은행이 부담하지 않고 상업은행이 다시 인민은행에 요청하면 인민은행이 우리가 그 자금은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그래서 재대출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한 번 거쳐서 받게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대출받은 자금은 자사주를 사게 됩니다. 자사주를 사든 아니면 이렇게 배당주를 사든 다들 주식에서는 매수 주체로 들어오는 거라 중국 주식의 이 하방을 막아주는 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신규 매수 주체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들 위주로 많이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금 규모를 역전해서 주식 쪽으로 자금이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예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주식 투자는 가져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익률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정부 정책이랑 연결이 되면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와 주식을 사실 양방향으로 정부가 부양하고 있고, 경기에서 부양하는 주축은 앞으로는 방향성이 저는 부동산으로 조금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 11월 8일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소비부양책을 좀 강하게 발표를 해줬으면 사실은 저는 소비주에 대해서 꾸준히 매수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부채 위주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한 템포 뒤로 좀 밀려서 소비주는 3월 양회 이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결국에는 중국 안에서 로컬 자금이 선호하는 쪽으로 편승하시는 전략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육성하는 방향, IT텍 괜찮을 것 같고요. 지수로는 스타 50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배당주, 이런 것들은 배당주 펀드가 공모 펀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엔 없지만 후성강통이라고 해서 중국 본토에 상장된 걸 투자할 수 있는 로직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증권사 MTS 들어가시면 직접 중국 종목 치시면 투자가 굉장히 편하게 가능하신데요. 중국 현지에 상장되어 있는 AI ETF,
그다음에 통신 장비 ETF가 있는데요. 이런 쪽도 IT텍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ETF나 공모펀드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딱 중국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들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타50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스타50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50을 그냥 로봇이랑 연결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정책 변동성도 좀 있고 사실 정부 정책 발표나 기업들 실적 발표도 일단은 중국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홍콩 상장은 영어로도 같이 동시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시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중국장은 여전히 정책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인도도 같이 보기 때문에 인도랑 중국이랑 가장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차트가 뭐냐면 중국은 전체 주식시장 상장사에서 80% 이상이 국유기업입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에서 90% 이상이 민간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당연히 정부 정책이 중요하지만 이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기업들이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중국은 정부가 어떻게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업 이익도 연결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내는지 당연히 저희도 자료를 낼 거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정책 방향성을 따라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아까 왜 주식 매수하는 쪽에 자금을 준다고 정부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대부분 지수 ETF를 좀 사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CSI 300이라고 하는 대표 지수가 있는데 요거나 A50 이거는 CSI 300은 상해 심천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300개, A50은 상위 5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같이 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권을 매각하는 겁니다. 사용권은 통상 70년으로 설정이 됩니다. 70년의 사용권을 주고 70년 만기가 도래하면 지금 가장 최종에 보유하고 있었던 소유자에게 먼저 매수 의향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매수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는 구조로 가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현지에서는 보기는 합니다. 저는 중국의 이러한 부동산 시장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매매 형태랑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중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부동산 10채를 가지고 있다, 20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보유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돈만 있으면 부담이 좀 적고 그래서 굉장히 한 명이 부호가 많은 부동산을 들고 있는 구조가 조금 더 가능하게끔 하는 구조이고 다만 양도세는 있습니다. 근데 양도세를 부동산 경기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낮춰주는 이러한 방향성들을 좀 갔었고요. 요게 좀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지방 정부가 세수를 확보해야 재정 지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재정 세수에서 확보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사용권 매각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얻는 세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거의 절반 정도였는데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시작은 중국 정부가 시작한 건 맞습니다. 2021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부터 헝따, 완다, 비구이완 이런 기업들 디폴트 이슈가 생겼고요. 이런 디벨로퍼들이 토지 사용권을 매수해서 그럼 이 매도 대금을 지방정부가 가져가서 여기서 확보한 자금으로 재정 지출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인프라 투자를 했던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다 보니 재정 지출이 어려워지고 추가로 확보한 이 재정 매수 대금 플러스로 여기에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게 단어가 조금 쉽게 들리시지 않을 수 있는데 LGFB라고 해서요.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일종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SPC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한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를 가지고 자금 조달을 채권 발행을 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이 재무제표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방정부 산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거라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채무라고 보는 거죠. 지금 11월 8일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지방정부 채무를 차환하고 한도를 늘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LGFB에서 발행한 것들을 이걸 음성부채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정부 채권으로 갈아 끼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국내에서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게끔 음성에서 위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발행한 SPC 금리보다는 지방정부 이름으로 금리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 레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한 6천억 위안 정도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채무에 좀 허덕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얘기하고 2021년에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들 자금 조달을 제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번에 9월 26일 날 정치국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택 가격의 하락은 없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플랫폼 기업도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동부유 기조를 조금 역행하는 거죠. 모순적이긴 하지만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경기를 조금 더 고려하는 방향성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택 가격을 다시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부동산이라는 것도 뭐 고용도 제가 공급과 수요를 말씀드렸지만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계속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계속해서 난개발로 많이 지어버리면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없고 이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럼 정말 일본 모델을 가는 거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6에서 한 8% 정도로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0으로 수렴하는 모습들을 중국 정부 주도로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마련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얼만큼 빈집이 있는지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보면 이미 분양된 주택 재고 중에서 한 45% 정도, 그러니까 절반이 미분양으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거를 정부가 모두 다 사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가 미분양 재고를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는 이미 올해 4월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예산이 11월에 발표될 거다라고 기대했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3월로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가 미분양 재고를 사주고 그러면 이제 수요를 자극해 주는 거죠. 재고를 좀 더 사서 여기서 가격 하방을 지지할 수 있게끔 하는 주체의 역할을 중국 정부가 하겠다.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 더 윤곽은 내년 3월에 명확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요. 중국 주택 토지 매매 그리고 건수 같은 것들을 전년 대비로 보면 9월 말부터 올라가는 곡선들이 굉장히 기울기가 명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매매 건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여기서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도 생기는 거라 지금은 조금 구축 위주로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미분양 재고가 많은데 기존 주택 위주로 조금 매매가 일어나고 있고 신축에 늘어나는 그림은 내년 3월 양회에서 얼만큼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줄 건지의 그림이 조금 더 확대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기존 주택에서 좀 신축 쪽으로 매매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미분양 재고를 정부가 얼만큼 어떻게 해소해 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이미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모기지 금리를 신규로 받는 사람들은 금리를 쭉 내려줘 왔던 게 3년 정도 지속이 됐고 최근 들어서는 뭘 하고 있냐면 이미 모기지 주택을 받았는데 모기지 금리를 받았고 여기에 금리를 차환해서 대출을 대환해서 지금 들고 있는 금리가 얼마다라고 하면 여기서 50bp를 내려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꾸준히 떨어지는 거라 이런 쪽들은 소비를 진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추가로 차환해주는 그림들도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트럼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수출에서의 장벽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에 따라서 중국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건지 아니면 여기서 수수 방관을 할 건지 이거를 일단 판단하시고 주식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9월 말에 급등을 보면 물론 급등하고 조정이 나왔지만 급등은 30%에서 50% 정도 했고 조정이 지금 10에서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급등 이후에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건 정책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급등해서 섹터들 이 수익률을 보면 말씀드렸던 정부가 육성하는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그림을 보시고 중국을 투자하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쪽, 이쪽은 중국이 더 육성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결국엔 IT 텍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압박할수록 중국은 더 육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외국인 자금 비중이 6%밖에 안 됩니다. 다 로컬 자금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로컬 자금은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육성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의 기업들을 사야지라는 로직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전략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어렵게끔 압박을 할수록 결국 내수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수 소비가 우리가 왜 투자할 때 기업 이익이랑 밸류에이션 멀티플 두 가지를 보잖아요. 멀티플이 10년, 5년 평균 모두 다 가장 낮은 레벨에 있는 게 지금 소비주입니다. 소비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가장 싸다라는 걸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쪽은 내년 3월 양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소비를 부양하는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때부터 들어가시는 전략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